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 이제 다원교육에서 은광여고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윤준입니다. 요게 이제 제 소개고요. 바로 넘어가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첫 번째는 통합사회 한국사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고, 자, 이거를 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사회 한국사에서 1등급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건지,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은광여고에서 발표한 과목별 학점 배당표입니다. 자, 학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를 할 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될 텐데 그 해당 과목의 점수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학점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당 학점수가 4학점씩이에요. 자, 근데 한국사 몇 학점입니까? 3학점이죠. 통합사회 4학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아이들이 만약에 국영수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 통합사회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만약에 시험에서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국영수 중에 하나를 망한 것과 사실상 아이들에게 똑같은 타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통합사회가 중요하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 한국사를 보시면 한국사는 국영수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3학점입니다. 아, 뭐야, 그럼 한국사 망해도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사도 국영수만큼은 아니지만 꽤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원래 중학교 때 역사사회 혼자 공부해가지고 100점도 받고 A 항상 받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 네, 뭐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100점 받고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은 좀 예상치 못한 등급과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고 좀 충격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애초에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 뭐 암기를 해야 되는 양도 확실히 많지만 난이도 자체가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절대평가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은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이 없다? 그렇게 되면 A등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가급적 쉽게 내려고 했던 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죠. 자, 그 얘기는 오히려 시험을 너무 쉽게 내서 뭐 은광여고 기준으로 한 30명이 100점을 받아버렸다? 자, 그렇게 하면 1등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위해서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은광여고 1학기에 한국사 통합사회 90점 넘은 학생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사는 한 25%가 90점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38%가 넘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90점대 턱걸이를 했어요. 딱 90점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상위 38%라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은 몇 등급에 해당되냐면요. 요 표에 따르면은 3등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90점을 넘었는데 3등급이에요. 그러면은 90점을 넘었는데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1등급을 받느냐? 사실상 한두 문제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더 맞히면 1등급이 되는 거고 한두 문제를 못 맞히면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은광여고에서는. 자, 그리고 그 100점 가까이를 받기 위해서는 그 킬러 문제, 변별력 문제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사랑 통합사회에서 킬러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넘어갈 거고요. 자, 은광여고에서 통합사회부터 가겠습니다. 통합사회는 킬러 문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심한 내용을 킬러 문제로 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를 받아오면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받아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사회 교과서 진짜 쉽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 가지고 과연 1등급을 가릴 수 있을까? 등급을 이제 변별력을 가릴 수 있을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너무 그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보통 학교들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 심한 내용을 가르치죠. 보통 이제 고2 선택 과목의 심한 내용 가져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 학부모님들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도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기출 분석을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럴 줄 알고 제가 유튜브에 은광여고 기출 분석 영상을 미리 올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가지고 계신 팸플릿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은광여고 이윤준 이렇게 치시면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 분석보다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내용들을 어떻게 대비를 시킬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 이론 교재에는 이런 심화 내용들 다 수록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제 교재의 일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검정색 글씨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 회색 글씨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아이들이 책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후순위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암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지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근데 가끔씩 학교에서 좀 허를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안 가르쳤던 내용인데 갑자기 올해 새롭게 내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킬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자, 그런 경우엔 예상치 못하게 학교에서 허를 찌르는 경우에는 제가 추가 이론 프린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심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 충분히 대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통합사회는 이론 수업만으로 이론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아이들이 암기를 했는데 시험은 못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는 문제풀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내용을 가르쳤으면 그걸 연습하기 위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심화 문제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킬러 문제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부교재를 나눠줍니다. 부교재는 문제만 잔뜩 실려있는 교재인데 거기에 이제 은광여고 기출문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심화 문제들 아니면은 고2 선택 과목 중에서 심화 문제들 종합적으로 수록을 해 놓아서 킬러 문제 대비 연습 문제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사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일단 킬러 문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마 중3 때 이미 한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운 한국사랑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사는 사실상 다른 과목입니다. 보시면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에 조금 비중이 있는 전근대사의 비중을 둔 교과서고요.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크게 또 세 가지 문제를 겪게 돼요. 첫 번째, 전근대사 파트가 교과서에 너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너무 압축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과서가 불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아이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친절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이러한 교과서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집니다. 아마 제 예상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단원 전체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2단원 일부도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분량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냐면요. 정치사 기준으로는 구석기부터 조선 말 흥선대원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한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 페이지 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가 압축적이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아이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겪는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로 들어가면 근현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마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여기 근현대사 파트 진도 안 나가고 애들 졸업시켰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물론 이제 학생분도 와 계시지만은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가셔서 아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혹시 흥선대원군 뒷부분 학교에서 배웠니? 중학교 때? 그럼 아마 거의 안 배웠을 겁니다. 많이 나가봤자 조선 말 세도정치 시기까지 나갔을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으면은 진짜 선방한 거예요. 중학교들이. 자, 그러면은 사실 고등학교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서 근현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안 배우고 넘어왔단 말이죠. 사실상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아이들은 기말고사 때부터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안 그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킬러 문제 들어가겠죠. 아이들이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훨씬 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국사에서 킬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연도랑 시간 순서 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옵니다. 애들이 은근히 시간 순서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시간 순서 문제는 나오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이론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순서가 한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 교재에서 왕건의 후삼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또 시간 순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 화살표, 사건, 화살표, 사건, 화살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시간 순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 편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교재에다가도 시간 순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수록해 놓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훈련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대비를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 문제인데 참고로 연도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근대사보다는. 근데 사실 연도 문제를 물론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이거 맞출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연도 그냥 다 외우면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연도가 중요한 연도인지 어떤 연도가 조금 안 중요한 연도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시험을 보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연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모르지만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 연도이고 이걸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덜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암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 저는 그 시험 범위에 나오는 사건들을 전부 다 연표를 정리해가지고 연표 프린트를 마지막에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들도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시킬 겁니다. 자, 한국사에서 이제 두 번째 킬러 문제 유형은요. 사료가 나오는데 문제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사료가 나와요. 안 그래도 사료 문제는 원래 어렵지만 안 나오는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사료? 사실 요거는 사료 문제는 다양한 사료를 접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론 교재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사료들도 다양하게 수록을 해놨고 뿐만 아니라 이론 교재에 이렇게 사료 연습 문제를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고 이게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료인가 그리고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료인가 어느 시대와 관련된 사료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쓰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에서 어떻게 킬러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 빠르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여고 내신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은요. 매주 화요일에 진행이 될 거고요.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교재는 이론 교재랑 부교재, 워크북이 부교재입니다만 이론 교재랑 부교재가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누적으로 테스트를 볼 거고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 못한다. 재시험 볼 겁니다. 재시험 통과 못한다. 또 재시험 봐야 되고요.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근데 아이가 지속적으로 재시험에 통과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숙제에서 틀린 문제들 오답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는 이 오답 체크 외에도 제가 판단을 할 때 이 아이가 좀 이 부분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개념 정리도 이제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특별히 질문이 있으면은 그것도 다 클리닉 시간에 제가 봐줄 예정입니다. 클리닉은 보통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일찍 와서 클리닉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은광여고 무료 특강이 있어서 그거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 참고로 이제 은광여고 3월 3일에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총 3시간이 진행이 되고 앞에 2시간은 제가 아이들에게 좀 이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모든 이론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론 수업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 1시간은 아이들에게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줘서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해설을 해주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광여고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은광여고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 이제 제가 넣어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이들이 와서 뭐 수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면서 아 내가 통합사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진짜 고등학교 입학하려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죠.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등급도 잘 받아야 되고 이제 진짜로 대학 입시가 코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통합사회랑 한국사만큼은 저에게 이제 맡겨주시면은 제가 결과로서 부모님들의 믿음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